안녕하세요. 환경교육사 홍세희 강사입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리배출 다들 잘 하고 계시나요? 나름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요령들도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름의 분리배출 요령이 있어도 가끔씩 잠깐만 이건 어떻게 버리더라 저건 어떻게 버리더라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팩으로는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우유라든지 또 우리 좋아하시는 두유팩 이런 것들인데요. 종이팩과 종이는 왜 같은 종이인데 이렇게 다르게 지금 분리배출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종이팩과 종이는 재활용했을 때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물에 불리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 종이팩은 우리가 안에 액체 상태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종이와 다르게 불어나는 물에 불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따로 또 종이는 종이대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배출하시는 게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운데 있는 유리는 우리가 유리를 깼어요. 깼는데 이것도 유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깨진 유리는 이런 마대자루 같은 데 담아가지고 가져가시는 분이 손을 다치지 않도록 꽁꽁 싸서 이렇게 버리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재활용 가능한 유리 제품을 버리는 게 바로 올바른 유리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우리 페트병 같은 거는 아마 지금들은 다들 잘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지금 생수병에 우리 비닐이 지금 안 달린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비닐이 달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뜯어내고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버리고 씻고 말려서 압착해서 뚜껑을 닫아서 버리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버리시면 아주 똑똑한 분리배출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 비닐도 마찬가지, 깨끗한 것들, 깨끗한 거, 오염되지 않은 걸 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비닐을 버리는 곳에 가봤는데 굉장히 오염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올바른 비닐의 분리배출 요령은 깨끗한 걸 버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캔류 같은 것도 압착해서 버리시는 거. 이렇게만 분리배출 요령 알아도 굉장히 우리 분리배출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궁금하신 거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요 4가지만 기억하시고 아신다면 분리배출 하시는데 별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요 4가지는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병. 우리 유리병은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음료수가 담아져 있는 것도 유리병일 테고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유리병인데요. 자, 유리병은 얼마나 있어야 썩을까요? 아마 맞히시기 힘드실 거예요. 무려 4,000년이 걸린답니다. 유리병이 썩는데 400년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4,000년. 유리병을 하나에 그 마당에 묻어 놓으시면 이게 썩는 기간이 4,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꼭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우리 어여쁜 손주 그 밑에 세대까지 유리병에 둘러싸여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입니다. 이건 썩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스티로폼도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500년이나 이상 걸린다니 굉장히 놀랍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지금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위에 보시면 아래쪽에 딸기 상자인 것 같은데 종이가 지금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위에는 비닐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다 분리하셔가지고 버리시는 게 맞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요? 여기 지금 묶어놓은 노끈이 있는데요. 이 노끈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될까요?
녹군도 비닐이라고 생각하고 비닐로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녹군은 재활용되지 않고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군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마트에서 예전에 우리 녹군도 그 공짜로 이렇게 포장해 가라고 줬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캔은 전 세계에서 음료나 술 등을 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기이기도 한데요. 재활용도 굉장히 잘 되겠죠. 자, 그런데 사용량이 이 재활용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캔도 굉장히 환경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루미늄 캔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리배출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유리, 또 스티로폼,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도 고품질의 면섬유와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썩는 시기도 100년 이상이 걸리고요. 1년에 180억 개 정도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4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업장에 과태료도 부과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선생님들 가셔가지고 왜 플라스틱 컵 하나 달라니까 안 주냐 하고 억지 부리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또 6월부터는 카페나 빵집 등에서 우리 음료를 주문하면은 일회용 컵을 주잖아요. 근데 그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드시고 난 다음에 컵을 또 반환하시면은 300원을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증금 300원 내고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텀블러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물병을 항상 지참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 그 안에다가 음료를 받아 드시는 걸 습관화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인데요. 이것들은 또 나무로 만드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가공 처리와 화학 처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썩는데도 2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주는 비닐봉투죠. 네, 이것들도 썩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일반 슈퍼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습관, 또 이렇게 검정 비닐봉투 한 번 쓰지 말고 여러 번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 실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유팩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팩은 그 안에 액체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안과 밖에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또 최고급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썩는데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팩이나 종이팩 등은 최고급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급 화장지로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꼭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예요. 우리나라의 종이 사용량은 세계 8위라고 합니다. 종이 1톤을 만드는데 30년 이상 된 나무를 15그루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종이는 또 썩는데 2개월 이상이나 걸리고 또 오래된 나무도 없애고 또 이산화탄소도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조그만 메모 한 장이라도 조금 아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우리 지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싹 훑어보시면 유리는 4000년, 스티로폼 500년. 그래서 우리가 연수로 상관하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유팩 하나만 내가 제대로 씻어서 버려도 5년이나 조금 더 그 썩게 만드는 기간을 내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귀찮더라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점검하는 자가 점검표예요. 그래서 식품을 구매할 때 장 보기 전에 미리 식단을 계획하시고 또 남은 식재료를 냉장고를 열어보고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장을 보시고 메모하셔서 꼭 보셔서 세일하는 제품이 냉장고에 있다거나 지금 내가 일주일치 식단을 짰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 정리를 해달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식품 구매하실 때 싸다고 충동 구매하지 않기, 또 필요한 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또 저장 기간을 고려해서 구매하고, 또 구입해서 직후에 재료를 바로 손질해서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조리할 때 딱 한 끼에만 먹을 수 있는 양, 우리 어머님들도 손이 커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남죠. 그렇기 때문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남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거로 뭘 해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음식에 간은 되도록 싱겁게 하시는 것, 또 국물도 조금 적게, 네, 또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단계 반드시 분리배출하고, 조금 1차로 건조시킨 다음에 배출하는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아예 배출하는 그 봉투를 작은 것을 사용하면 그 안에 작은 것에 넣으려고 또 내가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1개 정도 이상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이 안쪽에 뭐가 들어있고 냉동실에 뭐가 들어있고 하는 냉장고 지도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만드시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시간 내서 냉장고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냉장고 전면에 부착을 해놓고, 네, 그 안에 내가 여기에 파를 넣어놨구나, 내가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어놨었구나 하고 아시고, 장보러 2번 갈 거 1번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시간 나시면은 냉장고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특별할 거 없죠. 네. 오늘 굉장히 조금 일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목이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죠?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